청와대의 변명이 어이가 없는 이유. 국민들은 심재철 의원을 응원합니다. 이번에 심재철 의원에 의해 공개된 소위 청와대 업무 추진비에 대해 청와대는 변명을 쏟아내지만 정작 국민들은 도대체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업무란 말인가? 왜 사람들을 외부의 식당, 주점, 룸사롱, 미용실 같은 데서 만나지? 청와대 안에 좋은 회의실 많고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대기실도 충분할 텐데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한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이나 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내뱉은 청와대의 변명은 국민에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궁지에 몰리자 좌파 지지자들은 청와대의 전횡을 옹호한다며 심재철 의원이 과거 의정활동 시 누드 사진 이야기를 불쑥 꺼내들며 말도 안 되는 물타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더럽게 유치합니다. 좌파들의 행동거지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면 문제와 다른 내용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개수작. 혈세가 엉뚱한데 사용되는 걸 지적하는데도 이를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옹호하기 급급한 좌파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겁니다. 내 편은 살인을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 사는 인간 부류들입니다. 이런 인간류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인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착한 잘못과 나쁜 잘못은 애초부터 구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을 허물면서 적폐청산을 이야기한다? 웃기고 자빠진 주장인 거죠. 청와대 주사파,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 솔직히 직장 생활해본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일반 국민들은 회사에서 법인카드 잘못 사용하면 마치 횡령한 것처럼 죄인 취급받고 옷을 벗는 지경까지 갑니다. 이건 금액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지침 위반의 문제인 겁니다. 뉴데일리는 심재철 의원에 의해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공개되고 나서 청와대가 하루 만에 공세로 돌아선 3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째, 국정감사 눈앞,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실익이 없을 거라 판단. 심재철 의원 측의 주장이 연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면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가 있고 자칫 국정감사의 전체적인 판도가 야당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심재철 의원 쪽에 쏠리는 시선을 빼앗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도덕성 강조해온 청와대, 도덕성 차단 나선 듯.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내부회의 참석 수당 부당 지급 의혹 자료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자칫 사실관계를 떠나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 전반의 부패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셋째, 제 식구 건드리자 발끈, 감정적 시각도. 청와대는 이번 회의 수당 논란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우리는 인수위가 없이 선거가 끝난 다음 출범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모든 별정직 직원의 구성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 능력과 경력이 있는 분들의 사실상 임용을 전제로 위원회에 위촉해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수당 지급 문제를 제도의 미비로 인한 단순 해프닝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한편 월간 조선 뉴스룸은 청와대가 프랑스 식당에서 1,000만 원, L백화점에서 한 번에 100만 원 업무 추진비를 결제한 내역을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합법적으로 쓴 내역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장명령서, 휴일 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불가피성을 입증하면 심야, 주말에도 업무 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식당에서 1,000만 원, 백화점에서 한 번에 100만 원씩이나 결제하며 혈세를 마구 사용해놓고 이걸 업무와 연계시키고 자빠진 청와대. 국민 여러분, 청와대의 해명이 납득이 가시나요? 중립적이어야 하는 국회의장 신분을 망각하고 청와대 편에 서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독려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거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향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남북 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에서부터 지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정기국회 개원사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상욱 의원은 국회의장실이 의뢰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오도록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정책연구소가 남북경제협력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회가 즉각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충분한 예산 검토 후에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하니 국회에 즉각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9%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엉터리 여론 설문 조항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갖고 국회에서 눈탱이나 치려고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이 심재철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거라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심재철 의원에게 묻지도 않고 허용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쳐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북괴 최태복 의장은 답신에서 북과 남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데 쌍방의회와 각 정당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귀하의 북남의회 회담 개최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교회 나는 귀축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문제가 하루빨리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북괴의 의회가 있나요? 금시초문입니다. 사실상 북괴가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판문점 선언, 날래 비준하라오라며 갑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경기도 전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심재철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폭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무대까지 가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느라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문재인. 남측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에게 배워왔는지 몰라도 국회 무시, 야당 탄압의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해보면 납세자인 국민에게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의 성역이 대통령 관련 예산입니다. 심재철 국회의원은 특유의 끈기와 오선의 노하우로 청와대 예산에 민낯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분량이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권력은 자기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적반하장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 특히 야당 국회의원의 근본 책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고사하고 정기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실에 대한 초고속 압수수색,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거짓과 공포의 나팔을 불어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권력의 꿀단지에 취해서 무법천지로 날뛰고 있는 검찰과 청와대 비서들을 엄중조사, 처벌하기 바랍니다라고 똥 오줌 못 가리고 그저 날뛰는 정권 거수기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를 놓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포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9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LL 영토 포기 국민 동의 받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올리고 북한에 가서 송이 선물 받더니 나라 땅을 내주고 온 것인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해상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남북 양측 똑같이 40km씩 내준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히 보니 북한은 50km, 우린 85km였다면서 이라고도 국방부는 계산상 실수라고 한다. 이번 남북 군사 합의인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면 서해는 영종도 남쪽 바다까지 내줘야 한다며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 아래 북한 배들이 지나다니게 된다. 한강 하구를 공동 개발하면 서울 코앞까지 북한 배들이 들어오는데 괜찮을까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어선과 군함의 구별이 거의 없으며 어부들도 무장한다. 간첩선을 인천 앞바다까지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또 이 꼴을 보려고 연평해전에서 우리 장병들이 NLL을 지키다 산화했는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2007년 노무현 김정일 회담 때부터 수권 사업이었다며 회담록이 공개되자 NLL 포기 아니라고 또 얼마나 우겼었나.
이번에 북한보다 35km를 더 내준 것이 포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단순 실수였다는 국방부 관계자는 당장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된다며 협상은 당연히 무효다. 판문점 선언을 비준받으려면 이것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서인 작가는 유엔 연설에서 북괴의 노력에 이제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문재인이 언급한 내용을 빗대어 아니 핵무기는 그대로인데 뭘 노력했다는 거냐며 국제사회는 문재인의 발언에 다소 황당 어리둥절할 것이라며 만평을 게재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능가하는 인류 최악의 참혹한 인권유린이 21세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정치범 수용소 운영 책임자 처벌을 포함하는 북한정치범 수용소 철폐 요구 결의안이 미의회 외교위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 수용소 운영 책임자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인권 발휘하던 문재인은 참혹한 북한 인권은 외면한 채 인간 백정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김종국님, 남영희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